그날 밤 아내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 하던 걸 이제는 끝내자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제안은 같은 펜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만 10년 넘게 했고 결혼한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둘 다 전문직에 돈도 각자 관리했죠. 아이 없이 사는 것도 사생활에 깊게 간섭하지 않는 것도 둘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은 저희를 보면은 부부보다 남매 같다고 하더군요. 서로 너무 편하게 지내고 농담도 거리낌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설레는 감정이나 긴장 같은 건 사라졌습니다. 부부관계도 조금씩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진 지 오래였죠. 그렇다고 그런 관계에 대해 서로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살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없었다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서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둘 다 출장도 많은 직업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방 내려가는 날이 잦았고 아내도 학회다 세미나다 하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아내도 바깥에 누가 있다는 느낌, 나 역시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느낌. 모른 척하는 게 비겁해 보여도 그게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건 둘이 술을 마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 근처 단골 술집에서 가볍게 한잔하던 날이었죠.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습니다. 자기도 있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부정도 못했고 인정도 못한 채 아내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더군요. 나도 있어. 솔직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화가 나기보다 이제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술집은 그대로 시끄러웠는데 저희들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물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할 말이 없더군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데? 아내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 같이 가볼까? 그 소리를 듣고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되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여행 가자고 다 같이.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말이죠.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나 진심이야. 그 뒤론 서로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술김에 한 말이라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각자 씻고 잤고 다음 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번 주말 시간 비지? 왜? 그날 했던 얘기 나 아직 생각 안 바뀌었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아내는 술김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였죠. 아내가 먼저 말하더군요. 나는 얘기해놨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걸 애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죠. 괜히 또라이 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말을 꺼냈죠. A는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웃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다 알아. 아내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뜻밖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오히려 잘 됐네요. 우리 편하게 만날 수 있겠네.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이제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주 주말 우리 부부는 각자 따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상대와 같이 가서 펜션에서 보기로 했으니까요. 펜션에 도착했을 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아내와 함께 온 상대 차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다들 담담하면서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같이 밥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술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조심 말했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제가 데리고 간 여자는 금세 아내와 친해져서 언니 하고 부르더군요. 게다가 그 남자도 저한테 형님 하면서 자연스럽게 굴었고요. 서로 말도 트고 술이 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저 진짜 놀랬잖아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여자도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우리 남편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네요. 그 말에 다들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저는 자꾸 아내 쪽을 보게 되더군요. 아내는 그와 손을 잡고 어깨 동무도 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질투가 나더군요. 그런 기분조차 저한텐 새로웠습니다. 술이 꽤 들어간 뒤였어요. 슬슬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술자리도 같이 치웠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제 슬슬 자자는 말이 나왔죠. 각자 씻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잠시 뒤 바로 옆방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집에서 저와 있을 때와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저를 더 자극하더군요. 같이 산 세월이 길어서 아내에게 질투 같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아내의 그 목소리 하나에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더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그 질투심을 어느새 내 앞에 있는 여자에게 풀고 있었습니다. 같은 펜션 안에서 아내와 제가 서로 다른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고 저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희 부부만의 관계 회복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운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